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주제는 회복을 금세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복에 달려들거든요. 자신의 어떤 성적인 문제 또는 뭐 중독의 문제, 또 도박의 문제, 또 동반 의존의 문제, 가족의 회복, 자녀의 회복, 부모의 회복, 또 자신의 또 강박, 우울, 두려움, 분노 이런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달려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두 주먹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두 주먹으로 책상을 꽝꽝 치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 나 정말 회복하겠다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하고 중간에 낙오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남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이거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뿐만 아니라 도박, 성, 또 가족 회복 모임들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몇만 명 중에 한 명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복에 달려들긴 하지만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회복의 이 과정과 회복의 어떤 이런 패턴들을 자신의 삶에 딱 익혀가지고 평생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정말 손에 꼽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회복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한 가지 조언을 오늘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야기 나눌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포기하는 이유는 재발입니다. 이제 열심히 좀 절제를 하다가 재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복의 여정에서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이 회복의 여정은 사실 누구를 막 챙기면서 가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자기들이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분위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져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없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 이 재발로 인해서 이제 낙오되고 낙심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재발의 구렁텅이로 이제 빠져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이제 원형 그룹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의 그 AA 성년이 되다 그런 책자를 보면 초창기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복을 해나가다가 쓰나미처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사라지기도 하고 막 재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발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회복을 중간에 포기하게 하는 가장 많은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의 변화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회복을 하고 절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회복을 그만하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군대에 입대하거나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막 이렇게 먼 곳으로 갑자기 또는 해외로 이렇게 옮기게 되거나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또는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별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제 회복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환경이 변화되면 이제 우리가 회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변화됐다고 해서 회복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사실 이 지속적으로 회복했을 때 열매들을 누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가 굉장히 많이 문제였는데 사별을 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가 이제 이유 모를 감정적 어려움이에요. 사실 이제 저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회복하다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제가 재발을 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또 갑자기 이제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요. 갑자기 이제 막 자살 충동이 올라올 때도 있고요.
이제 감정적으로 갑자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때도 있고, 이제 이럴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울해져서 확 이제 회복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모를 감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생각해 보지 않으면 사실 갑자기 왔을 때 이제 당황하게 되고 회복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게으름이거든요. 이제 이 게으름이 사실 중독자나 동반의존자나 성인 아이나 어떤 사람이든 이제 몸에 배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병이에요, 사실. 이제 게으름, 무기력,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한 세트처럼 이제 삶을 계속 옥죄어 오게 됩니다. 이제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한번 이제 놓치니까 더 이상 계속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고 다시 시작하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 뭐 무기력, 우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요소들을 뛰어넘고 아니면 여기를 뚫고 계속해서 회복을 해나갈 수 있느냐, 회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매일의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의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회복에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뭐 모임, 뭐 여러 쓰는 거, 기도, 후원자와 연락, 일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회복의 도구들. 그것들을 이제 매일의 어떤 해야 되는 것들을 정하고,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좀 둬서, 또는 한 주에 그런 것들을 둬서 이제 그것들을 충실하게 지키는 거를 몸에 익숙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재발을 하더라도, 환경이 변하더라도, 감정적 어려움이 오더라도, 게을러지더라도 그 루틴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들을 통해서 회복이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회복이 쭉 이렇게 나가다가 탁 하고 꺾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루틴대로 살아가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매일의 루틴, 그리고 매주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기도, 뭐 쓰는 거, 전화, 모임, 또 12단계 워킹, 또 봉사,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정한 다음에 시간대별로 정해서 그거를 매일 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루틴을 만들었고, 이 루틴대로 계속 살아가거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에 앉으면 뭘 하게 되고, 점심 때에 뭘 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뭘 하게 되고, 중간중간 힘들 때 뭘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전화를 몇 통화 하고,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뭘 하고, 이런 또 한 주 동안에 뭐 모임을 몇 회 이상 나가고, 또 봉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의 루틴들을 만들어서 그 루틴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이제 그만둘 사람, 그만두지 않을 사람들을 대충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이 루틴을 착실하게 지키면서 가는 사람들은 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자기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재발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감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이 변하더라도 이 루틴을 지키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롱런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압이 올라와서 쫙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이 루틴을 열심히 하지 않는, 매일의 루틴을 지키지 않고 매주의 루틴들대로 그걸 정해서 본인이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인 이상. 그래서 이 루틴에 대해서 제가 다시금 이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루틴은 예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외국에서 이제 여러 회복에 대한 메일들을 이렇게 종종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 뉴스레터를 봤는데 거기에 제목이 그거였어요. 데일리 루틴이었어요. 데일리 루틴.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정표를 짜서 하는 회복의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봤더니 이제 내용이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복에 여러 루틴들이 있는데 이제 해야 되는 리스트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매일 해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회복하시는 그 멤버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 루틴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메일로, 전체 메일로 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다양한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진짜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루틴을 각자가 정해서 이제 그 루틴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열심히 지키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회복학교 분들이나 또는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들에게 이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다른 외국의 멤버들도 이렇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글자가 좀 쪼만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AA 멤버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다니는 멤버들이 말하길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이제 아직 완전하게 치료되지 않은 알코올 중독의 병을 가지고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이런 그 루틴대로 이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는 11단계가 이제 신과 연결돼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런 건데 11단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쓰고 그리고 이제 짧은 이제 쓰는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년 동안의 그 후원자가, 그 멘토가 나에게 아래의 것들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분의 타이머를 맞추고 이제 그 시간 안에 내 마음에 오는 모든 것들을 다 적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쓴 것들 중에 뭐 이기적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줄인다, 뭐 이런 느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적어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이런 것들 하고 매일 밤에는 나는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성격적 결함에 있어서 이제 내가 또 발동했던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7단계 기도, 성격적 결함에 대한 기도들을 했다 라는 거예요. 쓰는 거 없이 내가 머리로만 했다면 그건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매일 쓰는 것을 이제 강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루틴을 하는 게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에 생각나는 게 쭉 쓰고, 그리고 거기에 이기적인 것들을 쭉 쓰고 그거를 이제 신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오늘 신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저녁에서는 내가 뭘 이렇게 또 내 성격적 결함이 나온 게 없나 생각해보고 이제 7단계 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아침과 저녁의 루틴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고요. 이 루틴은.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이제 데일리 소브라이티 리뉴얼 DSRR 파트너와 이제 한다. 이거 뭐냐면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뭐든지 하겠습니까? 온전함을 열망합니까?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이 오늘 하루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일리 소브라이티 리뉴얼이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한 보통 1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멤버와 이제 정해진 멤버와 전화해서 서로 이제 질문하면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력합니다. 쉽게 맡깁니다. 오늘 저는 회복을 위해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서로 체크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그 10단계에 매일의 10단계를 한다. 이거 뭐냐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 두려움, 죄책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그런 것들 이제 나누는 거죠. 끄집어내서 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후원자, 그러니까 멘토나 멘티와 이제 연결되려고 애를 쓰고 매일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쓴다. 이제 이게 루틴이에요. 매일의 루틴. 그래서 이분은 아침, 저녁으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요거를 매일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이제 이분의 루틴은 뭐였냐면, 나의 후원자에게 매일 전화한다. 그리고 3통화 이상 멤버들과 통화한다. 그리고 10분의 시간들은 이제 명상의 시간들을 갖는다. 그래서 최소한 조용하게 앉고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이제 명상의 시간들을 갖는다. 또 10분의 산책을 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아침에 그 영적인 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묵상집, 뭐 성경, 뭐 이런 것들의 한 페이지를 읽는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요거는 이제 데일리 루틴이고, 뭐 주중에서는 나는 적어도 얼굴을 대면해서 하는 오프라인의 모임 4개는 다닌다. 3번. 뭐 러닝이나 워킹을 한다. 1시간 아래로 이제 뭐 다 조깅이나 산책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마지막 한 줄이 이제 뭐라 그러냐, 나 완벽하게 이것들 전부를 하지
않고 또는 빼먹을 때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할 때 영적인 길로 이것들이 나를 이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되게 마지막 두 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틴이 강박이 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루틴을 지키되 또 최선을 다해서 한다, 또 못해도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분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루틴이: 안녕하세요 신이시여, 나의 오늘도 온전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온전한 하루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대요.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잠들 때 나는 1, 2, 3단계를 무릎을 꿇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력합니다. 당신이 나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삶을 맡깁니다.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1, 2, 3단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낮 시간대에는 나는 적어도 3통화의 멤버들과 통화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나 성격적 결함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이기적이면 이타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조급하면 천천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막 올라왔을 때 나는 감사 목록이나 두려움 목록을 쓰게 되고, 그리고 내가 분노가 올라왔을 때는 스텝 10, 그래서 검토하는 목록을 쓰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항상 신께 조용히 나지막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무력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Praise bless her. 그녀를 축복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단문 기도 같은 기도들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기도한다는 거죠. 환상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의 어떤 공상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도구들을 사용하고,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하고, 그리고 주중의 루틴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3번의 미팅을 나가고, 후원자와 통화하고, 멘티들과 통화하고, 그리고 또 오디오 레코딩은 뭐냐면 외국은 그 회복의 간증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녹음해 놓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듣고 막 이런 것들을 쭉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하고, 이제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이 한 줄이 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한테 좀 저의 모습이 좀 가려져 있긴 한데, I often skip some of these. 나는 요것들 중에 약간은 때론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것들 대부분을 좀 하려고 하고, 대부분 했을 때 내가 좀 좋음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리스트를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제가 제안받았던 그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제가 후원자가 10명이었거든요. 이제 지금 11번째 후원자를 또 구하고 있는데, 이제 10번째 후원자까지 중에서 한 3번째 후원자가 저기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처음으로 그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3번째 후원자가 뭐라 그랬냐면, 매일 정시에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저녁 9시인가 이렇게 되면 꼭 전화를 후원자한테 했는데, 저는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분에서 한 30분 정도는 꼭 전화 통화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매일 12단계 워킹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타이머를 하고 이제 그걸 기록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 1회는 같은 모임을 다니고 이제 애프터를 꼭 하도록 해서, 끝나고 뭐 된장찌개 같은 거 같이 막 뭐 30명, 50명 이렇게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막 같이 막 먹고 막 꼭 애프터를 하도록 해서 이제 제가 이 루틴을 지켰습니다. 이 루틴을 제가 한 1년 정도 지켰던 것 같아요. 정말 거의 빼먹지 않고, 전화도 거의 매일 했었고, 매일 12단계 기록하고 주 1회 같은 모임을 다니면서 이제 애프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제안받았던 루틴들이, 이제 호주에 제 후원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8번째 후원자였거든요. 저보다 좀 나이가 좀 한 10년 정도 좀 연배가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루틴을 제안한 건 이거였어요. 매일 아침에 기도해라. 매일 12단계를 하는데 15분 이상 이렇게 타이머 하고서 기록을 해라. 과제들이 있거든요. 질문들을 한 뭐 몇백 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답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산책해라. 자연 속에서. 4번째는 매일의 점검을 하는데, 이제 파트너와 하라. 아까 얘기했죠. 데일리 소브라이어티 리뉴얼. 예. 그래서 매일 내가 회복을 에 대한 질문들 10가지 정도의 질문들을 파트너를 정해서 매일 이제 묻고 답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모임 3개 이상 다녀라, 오프라인. 그 후원자와 한 번에 미팅을 해라. 요 얘기를 꼭 했고,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엄청 뭐라 그래요. 막, 너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막 이렇게. 제가 이때 이 매일의 루틴, 또 일주의 루틴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뭐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10번째 후원자가 이제 호주의 후원자였는데, 이 후원자가 굉장히 젊은 후원자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대학생이나 한 대학원생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루틴을 제안했는데
매일 1단계 목록이 있거든요. 1단계 자주 넘어지는 게 1단계 목록을 적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했고 매일 보이스 메시지를 하도록 했어요. 이게 되게 특이했는데 이제 그 왓츠앱이라 그래서 거기에 6가지 질문들에 매일 답하도록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답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보이스 메시지로 이제 남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주일에 모임 3개 이상 다니게 했고, 1개 모임은 꼭 같이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나가는 모임에 저도 나가게 이렇게 했고, 모임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미디어는 전면 금지, 완전한 금지를 했어요. 미디어를 못 보게 했었어요. 안 보는 거로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넘어지는 그 1단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를 금지시켰고, 제가 지금도 이 영향으로 지금 미디어를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를 금지하는 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적지 않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미팅을 꼭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뭐 예를 들어 수요일 오후 1시에 미팅해서 그때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질문, 그리고 과제, 그리고 과제 내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분에 30분 정도를 딱 야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요. 뭐 말하는 건 뜨문뜨문 하는데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도 막 그거를 엄청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되게 좋아했는데, 어쨌든 이 10번째 후원자는 이런 저에게 루틴을 이제 알려줬습니다. 이제 회복학교의 루틴을 좀 알려드릴까요? 저희 회복학교, 바르실라 회복학교라는 회복학교가 있는데, 이제 저와 함께 회복하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이 회복학교에서는 저는 이런 루틴을 제안해요. 저희는 이제 12단계를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밟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준비 기간들을 갖거든요. 이때는 저희가 루틴을 좀 약간 느슨하게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진짜 중독자인지 동반 의존자인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재발을 통해서 좀 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문제가 깊구나, 이런 시간들을 좀 확인하게 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스스로를 좀 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약간 느슨하게 루틴을 잡아요. 그래서 매일의 과제들이 있어요. 매일 뭔가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20분에 30분 정도의 뭐 오디오북도 있고요. 또 필사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또 어디 온라인 모임 참석해보는 과제도 있고요. 또 북스터디의 영상 보는 과제도 있고요. 이것들을 매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모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 9시에 전체 모임인데 여기는 필수 참여이고, 또 평일 모임에 있는데 평일 모임이 저희가 현재는 4개거든요. 이후엔 더 늘겠지만, 그래서 동반의존, 성중독자 배우자, 성중독자, 또 중독자 모임, 이런 모임들에 참석하는 거, 그리고 후원자와 가제가 마칠 때마다 전화하는 거, 요게 이제 저희들이 매일에 하는 루틴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대로 하고 요거를 지킨다는 전제 위로 저희들이 가는 거죠. 이제 12단계를 실제 밟게 됐을 때는 루틴이 약간 달라져요. 이제 한 주 동안의 과제가 있고, 이제 그거를 열심히 지키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재발이 너무 잦은 사람들은 이제 100일 작전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일 작전은 뭐냐면 100일 동안 100번의 모임을 참석하는 거고, 100일 동안 절제하는 거거든요. 이때 하는 게 뭐냐면 매일 기도, 이게 적지 않은데 매일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절제, 1단계 목록 절제, 매일 6가지 질문에 답, 매일 전화, 즉시 과제에 내주면 그걸 당일에 제출하는 거, 100일간 100번의 모임 참석하는 거. 이 100일 작전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재발이 잦은 사람들, 그리고 한 번은 끊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요 100일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회복할 때 이제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모임 일주일에 몇 번 참석하고, 그리고 후원자와 몇 번 관계를 갖고, 그리고 하루에 눈 뜨면 뭐, 점심에 뭐, 저녁에 뭐,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정하셔서 그 루틴대로 이제 움직이시고, 그리고 좀 뭔가 작동을 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 루틴들을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면 여러분들이 좀처럼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면, 내가 끝까지 회복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하루도 이 루틴을 열심히 지킨다,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춰서 노력하시면, 그렇게 하루하루 가시면 좀처럼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정말 회복하셔서 이 회복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함께 정말 회복해서 또 같이 얼굴 보시면서 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